부동산 엑스파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정상 두 번째 방송인가요? 예, 첫 번째 방송 1부, 2부를 내보냈으니까 네. 녹음하는 거가 중심이 돼야죠. 그래서 아, 네네. 오늘 두 번째 방송입니다. 정식으로. 네. 예. 네네. 그게 뭐 제가 지금 감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저는 콧물은 안 났으나 목소리는 괜찮아진 걸로. 예, 어제도 제가 방송 하나 하고 네. 편집하면서 들어보니까 네. 목소리가 훨씬 좋은 것 같아. 아. 그래서 감기를 좀 달고 살까? 방송 내내?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뭐 강의 좀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애 열심히 키우고 집에서 설거지 빨래 열심히 하고 네, 그랬죠. 그럼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공부하는 건 참 지겨울 것 같아. 아, 나이 먹고. 재밌어요. 예, 예. 불행하게도 근데 제가 참 즐기네요. 다행입니다. 네. 뭐든지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큰 거를 하나 지금 계약을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즐기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즐겁게 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참 부동산 엑스파일이 네. 190 몇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 나. 아, 진짜요? 네, 관심도가 네.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실속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더 부담이 느껴집니다. 괜히 두 번째 방송 듣고 저것들 뭐야? 이러면은 저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도 이런 방송 한다는 얘기 못 했거든요. 우리가 엑스파일이잖아요. 네, 엑스파일이에요. 네. 알면 안 되잖아. 우리는 네.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한테는 이러이러하노라 얘기를 했더니 야 완전 웃음소리 너무 큰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야 좀 품위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우리 품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품위가 들어가면은 망합니다. 네, 품위 네. 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제 네. 스타일대로. 네, 진실만을 전달하는 걸로. 네. 그렇게. 품위가 없어도 진실은 있는 걸로. 그렇죠.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두 네.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경매밖에 없다. 경매밖에 없다. 돈 뭐에? 벌려면 경매밖에 돈 없다. 벌려면.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혹했어. 네. 그래서 경매장에 한번 가볼까? 아니면 경매 학원을 한번 가볼까? 진짜 PD님은 재테크에 관심 없으신가 봐요? 예, 그런 거는 좀 무지렁입니다, 저는. 그러셨구나. 돈도 이제 집사람이 다 해주니까.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어깨만 좀 주물러주고 다리 네. 주물러주고 이렇게 해서 용돈 탔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지 하고서 보니까 뭐 경매, 공매 막 해가지고 이건 대박 난다 이거예요. 경매 공매에서 대박이 난다. 네, 그래서 야 이거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래가지고 네네. 그 학원 입구까지 이제 가본 적이 있었는데 경매에서 속박 난단 말은 없었던가요? 그건 못 들어봤어요. 못 경매하면은 경매하면 돈을 번다. 최소한 본전이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이걸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해가지고 물어봐 주세요. 네, 경매는 제가 좀 알겠는데 네. 공매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매. 주최 측이 다른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네. 그러면 공매는 뭡니까 이게? 경매 물건이나 공매 물건 대답하기 참 그런데 주관이 다르죠. 법원에서 주관하느냐. 네, 법원. 네, 캠코에서 주관하느냐. 한국자산관리공사 제 이름 바뀌었나요? 참. 저도 공매는 접근한 지가 좀 시간이 돼서 아무튼 캠코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주관하느냐, 이런 자산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느냐,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느냐, 뭐 주관이 다른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경매나 공매나 이름만 틀릴 뿐이지 경매로 하나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경매라는 거 자체가 뭐 채무자가 네네.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서 그렇죠. 예,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니까 채권자가 그거를 이 사람이 상환할 의사가 없으니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가압류 걸어서 그걸 경매 절차를 통해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해서 내 돈을 찾겠노라 하는 게, 네. 예, 뭐, 기본적인 구조는 그거죠, 쉽게. 아, 그러면은 뭐, 이름만 좀 틀릴 뿐이지, 실질적으로 네네. 경공매는 동일한 거다. 단지 주최 측이 틀릴 뿐이다. 네네. 이미 경매, 네. 그러니까 이미 네. 공매 물건이, 유입 물건들은, 공매에서도 유입 물건들은 대부분 경매와 동일합니다. 예. 그러면은, 공매나 경매나 똑같다. 이렇게 놓고. 똑같다는 아닌데, 예, 같은 요소가 많죠. 같은 요소가 비슷하다. 많고. 네, 그러니까 비슷해요. 돈을 못 갚아가지고, 예, 어? 예, 예. 나온 물건은 똑같다. 어? 네네네. 예, 그거를 가지고서 좀, 경매를 친다, 공매를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네네. 어? 근데 이제 공매는, 음. 그러니까 공매에 유입되는 물건은 주로 이제 세금을 못 냈다든지, 국가기관에 빚이 있다든지, 국가기관에 채무가 있는 거예요. 개인 사인에게가 아니라. 예. 은행에 빚졌으면 경매로 가는 거고, 세금을 못 냈으면 공매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줘야지. 죄송해요. 예. 저도 지금 막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예, 그렇게 이해하면 더 빠르겠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네. 전문가 맞아? 알겠습니다. 예, 제 모든 것에 간단하네. 있어서 부채도산 아니라는 거. 네네. 간단하네요. 세금이네. 네네네. 세금만 생각하면 경매냐 공매냐 이게 나오겠네요. 네, 빚을 누구한테 졌냐. 그 대상이 누구냐, 예, 국가냐, 개인이냐. 그렇죠. 나의 채권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아니면 국가기관이냐, 뭐 이거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경공매는 제가 쏙 들어오네 귀 속에. 다행입니다. 네. 이제 항상 공매가 뭐를 공매라고 하는데 긴가민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딱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제가 좀 왕초보잖아, 왕초보. 공매인 경우. 공매인 경우 뭐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이렇게만 일단 넘어가죠. 그 개념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예. 물론 다른 것도 유입되지만 공매에 개인이 세금을 못 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 자산을 국가에서 보유한 국공유지 이런 거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런 것도 신고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건 뭐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 네. PD님만 몰라. 제가 알면 다 아는 거야. 네네네. 예, 넘어가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저는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다. 네. 네. 벌 수 있겠죠. 경매만이 돈을 벌 수 있다. 또는 이런 어떤 그 광고가 사실상은 많이 나와요. 신문이나 또는 뭐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사실상 그걸 보는 순간 돈을 좀 벌고 싶은 사람 조금 이제 와이프 몰래 삥땅 쳐돈 돈으로 좀 어떻게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와이프 몰래 삥땅 쳐서 해서 실패하는 거야. 웃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진짜 단기간 고수익이나 재테크에 이게 이런 광고 얘기처럼 가능한지 제가 학원 앞에서 와이프 전화 받고서 돌아선 건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가지 말라가 아니라 학원 앞에서 와이프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뜨끈해갖고 혼자 그냥 돌아선 거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진짜 단기간의 고수익과 재테크의 역할이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학원 가서 배우고 또는 그 돈을 많이 주고서 배우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제가 현장에서 본 거는요. 단기간에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별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투자할 사람들에게 어떤 브로커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들일 확률이 있죠. 브로커? 네네. 근데 누구나 단기간에 고수익 일반인이 이제 경매를 배워서 짧은 시간 경매를 배웠어요. 경매 속성 과정 재테크 속성 과정 해서 배워가지고
네네. 정말 좋은 물건을 찾아서 권리 분석을 네. 완벽하게 해서 네네. 정말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 네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저는 동의가 네. 안 됩니다, 사실. 그러면은 그 학원들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느끼지 않을까요? 어떤 뭐 현장을 간다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할 때요. 예, 저기 피디님 경매 안 배우셨다면서요. 예, 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네네. 경매로 성공한 사례들을 쭉 얘기를 해줘요. 네, 그렇죠. 학원에서. 예. 예, 예. 그러면 나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학원을 가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들고, 그리고 그렇죠. 일단 예, 예. 경매를 알려준 학원에서 뭐 기본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고 이러는 것, 일반인이 모르는 것들을 계속 알려줘요. 예. 그리고 권리 분석에 특별한 어떤 분석 툴이 있고, 뭐, 우리가 이러이러한 툴들을 개발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위험을 매우 줄일 수 있고, 이렇다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조언을 구하면, 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새로운 걸 배우니까, 네. 여태까지 나도 모르던 신세계가 나에게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막 동기부여가 되죠. 아, 동기부여를 하는 거야? 동기부여가 돼요. 동기부여가 되고, 네. 우리가 사실 동기부여를 하려고 학원을 가거나 어떤 교육기관을 가거나, 뭐, 좀 보고자 가죠. 예, 교육 때문에 가는 거죠. 네네. 내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많이 좀 알게끔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가서 영어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꽃꽂이도 배우고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면 안 배운 네.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네, 그렇죠. 예. 배우면 안 배운 것보다는 낫지만, 네네. 정말 이게 내 돈이 들어가서 투자가 돼서 네. 수익을 내야 된다. 네네. 장사를 이론으로 배워서 실제로 뛰어들면 성공할 확률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땐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경매를 이론으로 배웠어요. 네네. 실제로 내 돈을 넣어서 이론대로 해봤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1등 하기도 힘들어. 경매는 1등 해야 낙찰을 받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경매 1등 예, 1등만 인정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네. 세상이에요. 더러운 경매네. 네, 더러운 경매예요. 네. 1등만 기억하는. 근데 네. 그 1등이 다 좋은 거냐는 거죠. 1등을 해서 경락을 받았어요. 네. 경락 허가를 받아서 내가 물건을 차지했어요. 네네. 근데 그 1등 하면 다 돈 버냐? 아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네. 권리 분석이 충분히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제가 네. 서교동에 있는 그 시장 재개발한 그 상가가 있어요. 예. 그 상가를 제가 사무실로 쓰려고 제가 네. 이제 직접 사무실 쓰려고 그때 권리 분석을 했더니 이 평가 금액이 신축 건물이고 이러니까 감정 평가 금액이 2억대가 넘었어요. 2억대가 예. 넘었는데 제가 가보니 시장 재개발했기 때 업종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있어요. 임대를 놓는 데에. 예, 그리고 시장은 일반 프랜차이즈,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업종은 임대료를 많이 받기 어려운 업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제가 그때, 신축이고, 그 2억 정도 수준의 최초 경매가가 됐다면, 이게 2회 이상 유찰이 됐어요. 예. 근데 주변에 2회 유찰. 예. 2회 이상 유찰이 됐는데 또 막 3회 계속 넘어가고 다른 곳에 그 같은 상가가 여러 곳이 경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락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임대를 못 내고 있어요. 임대를 못 놓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브로커를 끼고 했어요. 얼마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걸 낙찰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임대를 못 놓고 있어요. 정작 돈을 넣어놨는데. 그러면은 투자를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 관리비도 나가야 될 테고. 오, 관리비 계속 상관이니까. 내야죠, 본인이. 예. 그 임대료를 안 내더라도 관리비는 무조건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다른 물건을 그 같은 상가의 다른 건을 저희는 용도의 마진이 저희가 평가한 금액이 많아도 이거는 여러 가지 조건을 했을 때 뭐 최대 6,500 너무 심했죠 제가 6,500 많이 해도 6,800이면 그 이상 가면 어렵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막 아줌마들이 보고 다니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거기에 왜 그 금액이었냐면 관리비 연체된 것이 몇 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관리비 연체된 게 있었고 그거를 뭐 적당히 어떻게 협의를 하더라도 또 뭐 1, 2천 원 깨질 것 같고 뭐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 계산하고 취등록세 계산하고 이게 뭐 좀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투자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들이 막 이렇게 오시는데 뭐 브로커와 함께 다니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름 투자 클럽, 경매 클럽 뭐 이런 데서 아주머니들이 오시기도 하고 많이 보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 지르시겠구나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거의 8,800을 지르셨어요. 8,800에 경락 받으면 그거는 관리비 해결하고 취등록세 해결하고 수일 안에 임대가 안 나가면 뭐 수개월 안에 임대가 안 나가면 지속적으로 이제 비용 지출이 있는 거예요. 결국 마이너스라네요. 네. 그럼요. 역시나 지르시겠다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1등이 좋으냐는 거죠. 근데 또 어느 경우엔 제가 이제 주택을 경락 받으려고 도전을 했어요. 저는 지역을 잘 알아요. 그 동네 지역을 잘 아는 지역의 빌라예요. 빌라를 이제 그 경락 받으려고 충분히 검토를 했어요. 네, 감정가가 뭐 1억 몇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많이 해도 9천을 넘어가면 단지하였거든요. 9천을 넘어가면 9천, 9,500을 무리해도 9,500이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비용을 1억 이상 하면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최저 경매가가 워낙 낮은 수준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검토하는 걸 봤어요. 그러나 소신껏 해야겠다.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소신껏 했더니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졌는데 1등이 얼마를 했냐? 1억 800이에요. 그러면 제가 분석한 것보단 더 썼지만 그 사람은 실거주자인 것 같았어요. 그분에게는 괜찮은 조건이죠. 그분에게. 그러니까 1등에도 필요한 1등이 있고 네네. 1등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1등이 있다. 불행한 1등이 있어요. 예, 권리 분석 잘못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뭐 다 채권이 소멸되는 게 아닌 거 있어요. 채권을 양수해야 될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보증금을 냈어요. 이제 1등을 해가지고 이제 보증금 10% 냈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 10% 냈는데 1억짜리면 1,0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3,500만 원,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1억보다 세입자 3,500만 원 전세금을 제가 떠안아야 된대요. 그 사실을 경락 받을 내가 경매 이제 입찰할 때까지 몰랐다가 입찰 후에 1등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니 근데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분석 잘못하면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인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충분히 해서 뭐 보통 유치권 같은 건 성립하기가 어려워요. 유치권이 있다고 겁줘가지고 막 브로커들이 이거 유치권이 있어서 혼자는 어렵다. 전문가가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나서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치권이라는 거는 뭐 정확하게 어떤 거죠?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거 뭐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얼핏 듣기로는 그런데 우리 PD님 진짜 모르시네. 네, 진짜 몰라. 유치권 얘기는 들어봤는데 나는 있는 사람 쫓아내는 건가? 뭐 건물에 딱지 붙이고 뭐 경매 막 들어오면요. 경매 입찰할 사람들이 그 물건을 계속 답사러 다니면
네. 본 건물은 아무개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그러는 경우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원 건물이었어요. 학원 시설을 다 했어. 예, 예. 근데 학원 시설을 했는데 그 이제 채권 채무 때문에 은행에 예. 그 대출을 못 갚아서 네. 네, 대출을 못 갚아서 이자가 계속 체납되니까 은행에서 네. 돈 회수하려고 경매를 넣었는데 그 와중에 경매 들어가는지 못 네, 그런 경우에 시설을 인테리어를 했어요. 인테리어를 했는데 예. 못 받았어요, 돈을. 그렇죠. 돈을 못 받았다고 나 유치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 유치권은 점유하지 않으면 권한이 인정이 안 돼요, 잘. 그러니까 보통은 건물을 점거하고 있죠. 농성도 아닌데. 그리고 잠궈놓고서 이제 예. 내 물건 있다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그 강조하는 게 이제 유치권. 내가 살고 있다.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가 아니고 내가 여기 받을 게 있어서 여기 점유하고 있다. 강조하고 네네. 그리고 막 현수막 붙여놓고 경매 이제 들어올 사람들한테 겁주는 거죠. 너 내 유치권 금액 얼마인지 너네 알아? 막 유치권 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뭐 그거는 나중에 법적으로 성립하는 것도 있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막말로. 예.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지금 아까 유치권을 가지고 브로커가 너는 해결할 수 없다.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경매에 여러 가지 함정이 있는데 경매를 막 알려줘요. 예. 알려주고 권리 분석이 아주 기기묘묘한 것들을 또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권리 분석해야 하는 것들이 결국 돈이 되는데 결국 그런 게 돈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너희가 나의 도움 없이는 좀 알기가 어려울 거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이 문제를 다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단기간인가요, 그러면? 단기간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단기간에 해결이 되나요? 단기간에 해결하려면 브로커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1등이라고 반드시 고수익인가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누가 어떤 분 저도 이렇게 도대체 사람들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나 뭐 봤더니 또 이 마지막에 뭐 명도가 어렵다. 사람들 명도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 명도 어려워서 내가 명도까지 책임져 주니까 또 나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있는 사람 내쫓아야 되니까. 뭐 그렇다는데 요즘은 뭐 민사 절차법에 따라서 다 하면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요즘 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어요. 요즘 변호사 굳이 안 사도 돼요. 그래요? 변호사 굳이 안 사도 할 수 있는 소송이 너무 많아요. 법원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일단은 뭐 유치권이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세입자들 뭐 이렇게 또 뭐 하는 게 있다. 그거 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은 사실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명도가 그렇게 어려워서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사람들에겐 뾰족한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막 얘기를 들으면 그들은 뾰족한 방법이 있을 것 같잖아요. 어떤 뭐 자기들만의 노하우나 기술이 있다. 네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바쁘시네요, 오늘 피디님. 오늘 완전히 뭐 난리 났습니다. 또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좀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우리 저기 그 청취자에게 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다음에는 좀 더 안정된 자리에서 정확하게 잘못하셨네, 피디님. 이번 거는 제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한 거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다 잊어버렸어. 큰일 났다. 그 명도에 있어서 보통은 주택은 그렇게 뭐 너무 일반화되고 보편화돼서 그렇다 치는데 상가는 어렵잖아요. 상가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들,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 곳. 다 어려워요, 저는. 근데 일반적으로 주택은 뭐 이러이러하게 심플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네네. 상업용 건물에 임차인이 여럿 있으면 힘들어 보이나요? 안 힘들어 보이나요? 사람이 일단 여럿 있으면 힘들어 보이죠. 힘들어 보이고 거기에 유흥업도 있고 막 이러면 힘들어 보일까요? 안 힘들어 보일까요? 깡패도 좀 있을 것 같고. 약간 네. 고수익이 가능하다 뭐 이러면 이제 보통 상업시설 그리고 상업용 용지에 있는 거, 대형 상권에 있는 것들 혹시 그런 거에 뭐 자금의 여력이 돼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금 힘쓰시는 분들을 이렇게 상대하기 좀 힘들 것 같잖아요. 그렇죠. 부담스럽잖아요. 무섭죠. 제가요 예전에 물어봤어요. 그 경매 하시는 분한테. 네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명도 어떻게 하냐. 네. 그분의 대답이 저를 빵 터지게 했잖아요. 명도 하라고 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나 명도 못 한다 이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재계약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해결 방법이 재계약. 다시 임차인으로 계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뾰족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뾰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어떤 브로커나 이런 사람들을 쓰지 않고서라도 네네네. 해결 방법들이 주택이나 상가나 네네. 어떤 뭐 어려운 뭐 단란점 같은 데는 뭐 어깨도 좀 있을 수 있고 막 네네. 이렇지만 네네. 다 해결이 개인적으로 가능한데 해결이 그러니까 아무튼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이 다 돼요. 그리고 협상하면 다 해결이 돼요. 법보다는 이게 제가 많이 이렇게 쓰는데 그 최고의 판결보다는요. 최악의 합의가 낫답니다. 최고의 판결보다 최악의 합의라고 우리가 법원의 명도 소송 굳이 안 해도 당사자 만나서 서로 사정이 어찌어찌한지 충분히 얘기하고 당사자 간에 얘기하고 합의하면요. 법원까지 가서 수개월 소송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막말로 내가 변호사 살 거 500만 원을 세입자에게 그냥 주세요. 기간도 단축해요. 더 그러니까, 나은 방법들이 많아요. 그거를 근데 마치 브로커가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네네네. 일반인들은 못하니까 네네. 저는 이쪽으로 얘기를 돌려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브로커들이 그 중간에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상황이 네네. 왕왕 발생되는데 그게 경매 학원과도 또는 경매를 가르친다는 사람들 중에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모두 그렇은 건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알려드리려고 하는 분도 계시죠. 그냥 이런 거 조금 조심해라. 경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쉽지 않으니까 조금 더 조심할 부분들이 이러이러하게 있으니까 좀 알아라. 이런 개념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많으시고요. 근데 이제 더러 브로커들은 제가 이제 브로커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해서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 일반 개인보다는 사업해서 돈 좀 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물건들은 대리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리인 쓰셔도 돼요. 신뢰할 만한 친구들 쓰셔서 하셔도 무방해요. 그런 건들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고, 개인을 그러니까 예전에 경매만 전문으로 하는 컨설턴트, 컨설턴트와 중개사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이런 중개사도 컨설팅 업무를, 경매 업무를 할 수 있죠. 중개사 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등을 해야 이분들은 수수료를 받잖아요. 만약에 2등을 했어요. 100만 원 차이로. 그러면 근접은 했으나 그 노력은 인정이 안 돼요. 경락을 조건으로 이게 수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1등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1등과 2등의 격차가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1억 이상 업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상한 거보다. 그러니까 물건이 좀 컸죠. 물건이 좀 컸는데 1등과 2등의 격차가 1억 이상
1억 4백인가? 아무튼 좀 그랬어요. 예, 막 그렇게 업을 해가지고 1등을 했으니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렇죠. 아니, 경락을 1등을 했는데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아니, 도대체 그냥 9억이면 할 거를 내가 10억 4백을 썼어요. 얼마나 열 받겠어요. 응? 9억 2백이어도 되고 9억 5백이어도 되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내 브로커의 주머니를 위하여 그분은 희생을 하신 거죠.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이제 뭐 보통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 1,00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면 되는데 안정 때문에 나는 이렇게 썼다 해서 한 5천만 원, 뭐 1억 차이 나게 썼는데 네.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순진한 거고요. 일단 그렇게만 하고 이렇게 1억 차이, 2억 차이가 그냥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는 건요. 또 네. 한편으로 보면 또 그 브로커계에선 또 순진한 거야. 안 순진한 사람은 어떻게 하게요? 안 순진한 사람은? 안 순진한 사람은? 모르시겠죠? 네, 네. 2등을 데리고 와요, 본인이. 2등 할 사람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1억 4백을 더 쓸 테니까 넌 1억을 그렇죠. 더 써라. 그래서 우리 400만 원 차이로 1승 한 걸로. 그래서 이게 뭐랄까? 동업자가 있는 거죠, 동업자. 1등과 2등을 만들어버리는 거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1등의 이 프라이드를 높여주기 위하여,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냥, 심플하게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참 순진한 수준이야. 그 양반 순진했구만. 네, 돌려 말하든 어떻게 말하든 뭐 순진한 거예요. 안정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뭐 저희가 그걸 꼭 위로하자고 하면 제 입장에서 그걸 위로하자고 하면 그래도 뭐 그 최악의 상권이나 최악의 입지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은 또 언젠가는 오르니까. 왜냐면 언젠가는 뭐 10년이 됐든 뭐 20년이 됐든 예. 중요한 건 뭐 세월이 그리고 그걸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 내가 사용 때문에 했다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부동산 투자도 그래요. 일반 부동산 투자도 뭐 비쌀 때 살 수 있고 쌀 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거는 그렇게 뭐 위로 받으시라고 일단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면 위로할 수밖에 없고 단지 이제 아까처럼 이제 매달 일정 금액이 계속 깨진 독에 물 붓듯이 들어간다.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이제 밑 빠진 이제 독을 내가 비싼 값에 산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그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벌 수도 있고. 예, 벌 수 있어요. 그냥 단기간 수익 아닙니다. 예,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거기에 노하우가 쌓였을 때 그런 부분이 있고. 노하우도 쌓여야 되고요. 물건에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예요. 물건에 내가 활용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 수익을 얻겠다든지 내가 사용을 하겠다든지 자기의 목적에 맞는 물건을 투자했을 때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고수익을 얻는 거지 그냥 이게 무슨 도매 시장에서 소매 시장으로 바로 떨이로 넘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론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싼 거를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된다. 그게 경매다. 간단하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네,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싸게 살 수 있지 않은 환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경매라고 해서 꼭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비싸게도 살 수 있다. 네, 아무튼 시장에 계속 참여하도록 만드는 건데, 시장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 네, 사실 경매다, 뭐 이렇게 이게 재테크다 이러면 뭐 떠오르세요? 뭐 재테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글자 있으실 텐데. 주식 아니에요, 주식. 네, 주식하는 사람들 뭐래요? 다 돈 벌었대잖아요. 근데 제가 주식하는 분들 많이 알거든요. 우리 PD님은 주식도 안 하시는구나. 네, 주식도 안 해요. 잘 몰라요, 주식. 너무 모르는.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는 이제 부동산 투기다. 주식도 저희 투기다.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사실은 좀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잠시만. 네. 우리가 경공매지만 네네. 잠깐 같은 예. 재테크라고 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예. 재테크 입장에서 주식을 이렇게 보면요. 네. 주식도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네. 다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다 그래요. 아. 그래, 주식으로 돈 번다고 다들 돈 벌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는 주변의 모든 분들이 네. 한결같이 말하는 거 속사정을 얘기하면요. 뭐 투자해서 뭐 얼마 벌었다는 반드시 얘기를 홍보를 해요. 왜 자기 자랑이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었다. 근데 주식해서 깨진 사람들이 나 얼마 깨졌거든. 이런 말 하는 거 듣기 힘듭니다. 왜냐면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거니까. 실력 없다. 뭐 이런 나의 그렇죠. 나의 그 미련함과 나의 그 분석력이 좀 떨어져서 또는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돈을 잃었다라고 고백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고백하는 순간 주변에서 병신 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좀 심하다. 우리 언어를 좀 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니 뭐 주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뭘 해가지고 그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병신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막 이러잖아요. 요즘 다 손해를 본 다음에 뭐 주식도 해서 대박 경매로 얼마 벌었다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미스코리아 나왔다고 나도 미스코리아가 아니거든요. 미스코리아가 나왔어. 근데 나도 미스코리아가 될 확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 아줌마잖아요. 짧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경매로 100억을 벌었고 주식으로 100억을 벌었어요. 네네. 벌었다는 환상에 나도 100억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그러려면요 월사금이 무지무지 들어갑니다. 그동안 수업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수업료가. 네. 그러니까 수업료를 많이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내해야 된다. 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수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가 지불하지 않고 수익을 얻으면 계속 그 환상을 쫓아가서 그 다음에 망합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았어, 계속.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경매를 그래도 난 죽어도 좀 해보고 싶다. 네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학원으로 가든지 또는 뭐 이 개인적으로 몇백만씩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요? 아니, 그 개인 뭐 교습도 있고, 그 다음 학원도 있고. 과외를 해요? 네, 문화센터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데. 네네. 이렇게 권하고 싶은 경매를 좀, 그래도 나는 좀 배워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네. 싶은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없고요. 네. 경매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경매를 투자를 하고 싶으면요. 달리기 잘하고 싶으면 뛰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뛸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거기에 이렇게 내 근육이 기억할 만큼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경매 현장에 가셔서요. 내가 꼴등할 수준으로 입찰 순서에 의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절차와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 심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겁먹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걸 얼마에, 지금 내가 판단할 때는 얼마인데 저 사람 얼마에 낙찰을 받았구나. 현장에 가셔서 직접 보세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 앉아가지고 책을 봐가지고 이렇고 정신교육 무장 받고 뭐 이런 그런 개념들이 아니고. 정신무장은 무슨 또 정신무장이야 또. 또 뭔 소리야 이건 또. 그러니까 경매하는 현장에 가서 그다음 이제 물건 적당한 거 봐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이렇게 어떻게 낙찰이 내가 안 되더라도 안 되게 처음에는 안 되도록 안 되게 안 되도록 안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낙찰받은 분들 보고 이렇게 그 물건을 한번 다시 분석해보고 네네. 이렇게 네네. 실전 교육을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네, 그리고 사이트 요즘 네. 경매 분석 사이트들이 워낙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월회비, 연회비 뭐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그거는 좀 저렴해요. 근데 물건 분석을 네. 어떻게 해놨는지 네네. 기본적으로는 볼 수 있거든요. 책값보다 네. 싸요. 아. 네, 책값보다 싸고 그런 물건 정보를 봐서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나가봐야 돼요. 네. 경매는 발로 뛰어야 됩니다. 경매는 내가 임장 활동이라는 걸 해야 돼요. 현장을 가봐야 돼요. 남들이 분석해 놓은 걸 보고 뭐라고요? 아, 중개사님들은 다 아시는 건데 임장 활동이라서 현장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아, 네네, 임장 활동. 네, 현장을 가보란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남이 분석해 놓은 물건을 보고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동네 시세도 직접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고 유사한 물건의 시세가 얼마인지 내 눈으로 내 발로 뛰어서 내 귀로 확인해서 그렇게 판단하실 일이지 무조건 남의 말을 듣고서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충분하게 이제 학습이 돼서 나와 의견을 같이 하는 좀 이렇게 좀 돈을 주고 고용해도 될 만한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활용하셔야죠. 뭐 혼자 몸이 아니니까 도움을 받으셔도 되지만 내가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그 현장 분위기도 모르고 무조건 돈만 번다더라 이 얘기에 끌려가지고 무조건 가시는 건 아니죠. 아. 네, 그거는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네요. 아, 경공매도 네. 무조건 학원에 가서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조금 더 부닥쳐서 자기가 실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깨우치는 게 네. 네네. 실전이 가장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한 방이라는 건 없다. 한 방 없습니다. 제가 정말 경매로 돈 버신 분을 아는데요. 이분은 그 학부에서 경매 관련 그 학점을 A+ 받았다고 경매를 시작하셨대요. 이론대로 하신 거예요. 이론대로 하셨는데 전혀 급하시지 않았어요. 이 학부에서 그 절대로 학교 그런 교육기관에서는 아까 뭐라 그러셨죠? 뭐 단기간 고수익?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경매의 절차와 원칙과 뭐 이런 것들 가르쳐줘요. 근데 그거 A+ 받았다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직접 현장에 참여하신 분은요. 투자해놓고 세입자에게 적절한 시간 주고 사실 만큼 사세요. 뭐 이렇게 하고 절대로 내쫓지 않고 하셨는데요. 계속 기가가 상승해서 계속 돈을 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좀 소개 좀 시켜줘요. 나 그분 따라다니. 그분이 낯을 가려서 남의 건 안 해줘. 왜냐면 남들은 단기간 고수익을 이분의 그 얘기도 그거야. 남들은 단기간 고수익을 원하는데 자기는 장기간이라는 거예요. 장기간? 네, 3개월, 6개월 안에 쇼당을 쳐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1년이든 2년이든 여력이 있는 거죠. 본인이 그 돈을 이렇게 투자해놓고도 당장 얼마씩 그 돈에 대한 투자금이 당장 얼마씩 당장 이 닭이 알을 안 놔도 이 암탉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거예요. 심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편이 경제적인 상황이 그런 사람은 괜찮죠. 단기간 어떻게 고수익 좀 올려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큰일 났네. 피디님, 우리 그런 생각은 접자고요. 애시당 조선 이쪽에는 뭐 능력이 안 돼가지고 잠깐 욕심은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돈 많이 있으면 좋잖아. 돈 많이 벌었다는 소리 들으면 좋잖아. 그래가지고 잠깐 가졌었는데 오늘 방송 만들면서 장기간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매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포기. 돈을 많이 버는 거에 속도를 내는 거는 저는 금물이에요. 그냥 잘 살다 보면 돈이 어느 순간에 많이 모여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꾸준히 뭔가 노력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의 정석을 밟고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이 흐르면 돈이 쌓인 거지, 뭐 자산을 일구는데 속도를 내야 된다?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환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경매는 여기까지. 네, 또 마지막 네.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아니, 그냥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느냐. 아,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야. 없으면은, 그래요? 없으면은 이제. 최후 변론 좀 좀 전에 했어요. 최후 변론 좀 네, 전에. 최후 변론, 네, 네, 네. 최후 변론 아까 끝났고. 그러면은, 경공매는, 네. 한마디로 거북이다. 거북이다. 경공매는 속도전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북이다. 거북이로 가야 된다. 네, 토끼가 아니다. 네. 경공매는 토끼가 아니고 거북이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놀라우신 우리 PD님의 네이밍 이 요약 정리 기술을 어떻게 배울까요? 아, 대단하십니다. 제가 좀 한번 합니다. 돈 주면 먹습니다, 그냥. 괜히 말했어요. 저는 던지면 바로 왔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청취자분들도 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네.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네네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전이 정말 필요한데 네네. 빨리 고소득을 얻겠다 또는 네. 한 방에 무엇을 얻겠다라는 것이 초보한테는 네. 또는 뭐 고수들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욕심보다는 거북이처럼 네. 한 단계 한 단계 현장에서 네. 필드의 감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일단 경공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